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세계적으로 10조에 1명씩 사망을 한다는 보고가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 당뇨. 당뇨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환자의 증가 속도도 아주 빨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수는 매년 5.5%씩, 그리고 당뇨 합병증 환자의 수는 매년 12.5%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당뇨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보험 대비의 방법까지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A사의 소중한 통합종신보험 증권 분석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보험 정보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확실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 1대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오늘은 당뇨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여현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현주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지피지기 100점 100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는 말이죠. 그거에 발맞춰 우리 당뇨에 대해서 한번 알고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뇨, 너무나 익숙한 질병입니다. 도대체 당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당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당뇨라는 것은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우리 몸 안에 인슐린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말하는 질환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당이 소변으로 그냥 흘려버려지는 그런 부분을 당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뇨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1형 당뇨, 2형 당뇨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소아당뇨 이런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인슐린이 처음부터 생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1형 당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1형 당뇨인 경우는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해 주어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또 약을 복용해야 하는,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체해야지만 되는 질환으로서 지금 보통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서 많은 2형 당뇨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증가율도 보시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병 환자는 아니지만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함으로써 당뇨병 환자라고 딱 정해진 환자 수는 계속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04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580만 명이라는 이런 늘어나는 수치가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왜 당뇨가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당뇨? 흔히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당뇨라는 병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뇨라는 거는 무서운 합병증이 그 뒤에 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그림상에 보시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남자분이 한 분 서 계시는데요. 머리끝, 뇌를 비롯한 눈, 말초신경, 그리고 손끝,
손발 저림, 그리고 심지어는 발, 족부 병변,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증, 신장 투석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 또 망막증, 당뇨병성 망막증이 생기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실명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석, 자율신경, 성기능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증이 있고, 무엇보다도 호흡이 곤란하여 의식을 잃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뇌혈관, 심혈관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걸로 급성 당뇨 합병증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 증후군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당뇨병 합병증이 발병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할 수 없고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식사를 하고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식전 혈당, 그러니까는 밥을 아무것도 음식물을 섭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은 100 미만, 그리고 전 당뇨, 위험 단계는 100에서 125. 우리가 흔히 당뇨병이라 하고 칭했을 때는 126 이상을 당뇨병이라 하게 되고요. 식후에 음식물을 드시고 난 뒤에 식후 혈당은 200 이상.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또 당화혈색소로 구분을 했을 때 6.5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당뇨병 환자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뇨 관련에 대해서 보험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자체보다 그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통풍이라든가 또 급성 혼수에 대한 진단비, 불가피한 족부 절단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합병증에 대한 진단비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보험에서 취급할 때는 6.5% 이상 당화혈 혈색소 기준으로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꼭 당뇨를 단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 걸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뇨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은 간단하게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있는 거 못 먹는 게 가장 곤욕이죠. 하지만 육류를 좀 줄이고 지방 섭취를 좀 낮추고, 그리고 거기에 꾸준한 운동을 해서 5에서 7% 정도의 체중 감량만 하신다면은 당뇨에 대해서 조금 더 멀어지고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뇨가 생겼다고 또 반드시 무서워할 질병은 아닙니다. 약물을 복용을 해서 약물로 그것을 계속 유지만 한다면 저희가 또 건강하게 당뇨를 이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혈당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차원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득이하게 당뇨가 걸렸어요. 그리고 당뇨병 진단을 받고 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수술비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당뇨의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심장과 뇌, 그 혈관에 관련돼 있는 수술이 동반하게 됐을 때 간단하게 관열, 비관열, 그리고 심하게는 뭐 우회수를 한다거나 개복을 하게 되는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수술비를 준비를 하고, 또 당뇨 외 뇌혈관, 기타 등등의 수술비를 준비해 놓으신다면 있으면 안 되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관열로 했을 때도 3,500만 원, 그리고 관열로 수술해도 3,950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요거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만기, 내가 언제까지 이 보장을 받겠다라는 만기까지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예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는 30세부터 50세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당뇨인데 왜 30세지?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그러니까 젊은 그 직장인들도 워낙 노출, 인스턴트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뇨가 조기 발견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30세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만기는 80세, 90세, 100세 선택 가능하실 수 있고요. 3만 원 정도로, 여성은 3만 원 정도, 남성분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에 차등이 있지만은 그렇게 금액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당뇨라는 환자 굉장히 많이 보겠습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중에 당뇨의 빨간불이 켜졌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고 해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먹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육류도 좀 줄이고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희 가족력에 저희 부모님께서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위험하다라는 질병인 건 알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당뇨에 대해서 아셨으니 건강 챙기시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당뇨가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은요 최근에는 뭐 정말 흔한 질병이 됐기 때문에 젊은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당뇨 합병증에 대비하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좀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0대에서 50대 기준으로 한 3, 4만 원 정도면은요 든든하게 당뇨를 대비해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당뇨와 관련된 이 수술비나 진단비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 좀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보험의 점검이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 혹은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도요. 편안하게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움 드릴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료와 혜택을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성군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증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증권일까요? 예, 오늘은 그 어머님께서 지금 올해 그 21살 된 그 남자 그 자녀분을 위해서 가입을 해줬던 증권인데요. 그걸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이 그 보험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그 아나운서님한테 한 가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뭐 동생분이라든가 그 어떤 보험을 좀 가입을 시켜주려고 하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끼는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해 준다면 살아 있을 때 좀 이런저런 좀 조금만 아파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단비나 이런 걸 준비해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보험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유지를 할 수 있는 보험료를. 그러니까 보험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보험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지안이에요.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고 예. 또 보험료가 10,000원인데 또 보장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 1차적으로는 보험료, 또 예. 2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나이와 직업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생존 보장은 준비하지 않았고 사망보험을 먼저 준비를 한다? 이런 건 약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일 경우에 보험료, 사망보험이라든가 그 가족을 위한 어떠한 그 보장 자산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아드님의 보험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보장 담보는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분은 21살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아직 젊으신 분인데 어떤 증권인가요? 자, 이거 보면 이분은 이제 제목을 보면은요, A사의 소중한 통합 종신보험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종신보험 안에 우리나라에는 보험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는 일단 사망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그 보험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거의 종신보험 안에 주기약이라는 말이 포함되는 그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게 주기약이고요. 그 밑에 특약으로서 각종 담보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개념에서 이분은 생명보험사에 그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분의 나이는 98년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이제 그 보시면 그 제목 밑에 이렇게 좀 빨간 글씨로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종신보험 안에 일단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를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저해지가 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일단 일반형과 저해지와 무해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소위 표준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내시고 언제든지 해약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이 일정 수준에 발생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저해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납입하는 기간에 혹시라도 해지하실 경우에는 기본 일반형보다는 어느 정도 20-30% 적게끔 그 해지환급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예. 할 수 있고요. 무해지라고 하는 거는 아예 해지환급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 그 해지를 해주면 그만큼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그거를 많이 이제 다른 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대신 보험료를 많이 깎아주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만 해지환급금이 적은 것이지 납입이 끝나면 어떤 면에서는 표준형보다 훨씬 더 그 환급금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환급금을 절대 못 받는 건 아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저해지라든가 예. 또는 그 무해지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 납입 기간에 해지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좀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가입한 날짜는 2017년인데요. 일단 보험료가요. 19만 9천 원, 거의 20만 원 돈이에요. 부담되네요. 자, 예. 이분의 지금 98년생이거든요. 그럼 98년생 21살에 되는 그 남자아이가 보험료로서 20만 원을 낸다. 보장성 보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분들도 사실 월 20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연락이 오시는데 어리신 분께 너무 그렇죠. 부담이 되네요. 사실은 만약에 이 보험료를 내는데 본인이 문제가 없다라면 관계가 없지만 현재 그 보편적으로 본다면 21세가 보장성 보험에 20만 원 정도를 낸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사회생활도 안 하고 계시고 학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만 원을 내는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각종의 그 담보 내용으로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 보험은 주보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이런 모든 그 특약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주보험을 한번 볼게요. 예. 자, 1억 1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사망할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납입을 하는데 보험료가 이 1억 1천만 원을 받는데 필요한 보험료가 12만 8,700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20년 동안에 납입하면 총 보험료가 얼마냐? 한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내고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할 경우는 1억 1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1억 1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는 돈도 확실히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 나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보장이라고 생각이 안 드네요. 그렇죠. 나이를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은 절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수익률로 보면 3천만 원을 내고 내가 1억 1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40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종신보험도 만약에 능력만 있다면 조금 더 일찍 가입을 하면 이렇게 싸게끔 해서 그 사망 보장 자산을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그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 19만 9천 원, 20만 원 돈에 거의 13만 원 돈이 이 모든 그 주보험에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정기보험 내지는 요새 나온 새로운 종신보험이 또 새로운 게 있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1억 1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20년 납을 해서 한 80세까지 만약에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남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어떠한 그 기준, 어떠한 그 보장,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떠한 그 생활 자기가 없을 때까지만 좀 유지를 한다는 기간까지 본다면 한 70세? 이 정도까지만 가입을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3, 4만 원이면 가입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기보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간에만 그 보장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요새 그 나온 종신보험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60세까지는 1억, 또 70세까지는 바로 5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또 80세 이후에서는 1,00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복층으로 설계된 종신보험도 나는데 그런 것들도 한 4, 5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본다라고 예. 하면 좀 실속 있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조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절대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이거의 또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보험들은 내가 만약에 보장 자산을 받는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면 예. 적립금이 발생을 해서 그 적립금을 나중에 생활비라든가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어떤 것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담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그 담보 내용을 보면 여기 우리가 보통 보면 CI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예. 주계약 부분에 만약에 그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주계약 부분에 있어서 뭐 50%든 80%든 선지급을 하는 개념인데 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그 CI 특약이 따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하면 1억 1천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CI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CI 보험을 탔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 1억 1천만 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험 같은 예. 경우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CI 2번 보장 특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한번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 CI가 걸리시면 3천만 원이 나가고요. 이게 두 번 CI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CI를 걸리시고요. 우리가 CI라고 하면 중대한 질병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뭐 부위가 암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급성심근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대한 암에 걸려가지고 CI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암이 아닌 다른 뭐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어떠한 중대한 수술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위에 CI가 걸리면 또 3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같은 부위에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못 받는 안 거예요? 됩니다, 그거는. 아, 네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이런 두 번째 CI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내가 중대한 암에 걸려고 하고 나서 또 다른 부위에 암에 걸렸으면 다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확실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만약에 CI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이 CI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3천만 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아까 그 서두에 보시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100세 만기는 좋은데 이게 3년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400원이 지금 이 가입할 때 5,400원인데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지만 일단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이 특약에 대한 그 갱신보험료가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갱신 주기가 짧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지금 19만 원, 20만 원 정도인데 더욱 더 훌쩍 무조건 오를 올라갑니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소액 질병 추가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소액 질병 특약이라는 걸 보면
소액 질병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액 질병이라고 하니까 조금 사소한 질병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예. 그런 거 한번 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진단급여이랑 수술급여이랑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근데 진단급여를 보니까 여기 암이 있네요. 소액치료비 관련 암도 있고요. 예. 제자리암도 있고 경계성 조양도 있어요. 그런데 소액치료비 암을 또 뭔가라고 봤더니 여기에 예. 대장전막내암, 기타 피부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초기 악성 흑색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액암 종류의 어떠한 그 그러네요. 질환이구나 이런 걸 좀 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이 나가지만 소액 치료비암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예. 여기 지금 소액 치료비암 중에서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요새는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다 일반암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예. 소액암으로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소액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반암 진단비를 갖고 있으면 일반암 진단비에 3천만 원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암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장전막 내암이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여기에 이제 수술급여비라고 나와 있어요. 소액질병 추가에 수술급여비는 과연 무엇인가 봤더니 예. 아주 특별하게 조혈모 세포라든가 관성성형술이라든가 양성내종형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질병 추가 보장 내용의 수술급여금은 일반 수술급여금이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다음에 그 특정 재보장 특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왜 제가 이걸 보냐면 앞에 특정자가 붙어 있어요. 그럼 대개 보면 재보장 특약 같으면 뭐 내가 뭐 재해로 뭐 다쳤을 때 보장받을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예. 있잖아요. 근데 앞에 특정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번 예. 볼까요? 보험기간 중 외모 특정 장애입니다. 이건 뭔가요? 자, 외모 특정 장애가 뭔가 했더니 재해를 원인으로 해서 예. 얼굴 및 머리, 목에 상해가 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 5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아주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흔히 받을 수 있는 게 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재해로 골절로 했을 때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특정 재해 보장 특약은 뭐 골절 진단비 정도만 좀 유용한 어떤 담보가 아닐까 좀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쭉 점검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쭉 점검해 드렸는데 쭉 한 것 중에서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에서는 좀 보장이 손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장이 범위가 좀 좁고요. 또 특히 그 CI 보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뇌나 심장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2대 진단비에 대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게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80세 만기나 또 80세 만기가 모든 특약이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보완이 좀 필요하고 단 장점은 보험료 대비 높은 사망보험금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보험에 대해서 내가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보장적인 측면에서는 좀 보완을 하시고 만약에 보험료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부담스럽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망보험과 생존담보를 좀 분리해서 좀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김성군 전문가님과 함께 A사의 소중한 통합종신보험 증권을 분석해봤습니다. 자, 어머니 분께서 우리 21살 아드님을 위해서 좀 보장을 탄탄히 준비해주고 싶어서 이걸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자, 보장의 대부분이 사망 보장에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 생존 담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아드님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였고요. 만약에 사망 보장이 필요로 하시다면요, 최근에 새로 나온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활용하셔서 복층 설계를 가신다면은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이 사망 보장의 기능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보험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
보호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지금 바로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한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지금 혹시 TV를 켜고 계시면은요. 살짝 TV를 꺼주시고 통화 가능하실까요? 여보세요? 예, 지금 TV를 아,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남편 예. 보험인데요. 예, 보험료 납입하는 금액에 비해서 예. 보장이 작은 것 같아서요. 아, 보험료가 좀 비싼데 그에 비해 보장은 부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인분 보험이실까요? 예, 예. 본인분 보험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인데 변액 네네. 종신보험 가지고 계세요. 이 사망 예, 예.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뭐 사망 보장도 되고요. 예. 뭐 일반 질병도 보장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연금으로 뭐 전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들었는데요. 아, 예. 지금 보니까 뭐 보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아,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요? 예. 50이요. 50 되셨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수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50되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교보 하이브리드 변액 종신보험 준비해 주셨고 월 납입되는 보험료 20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작은 것 같다고 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가입 당시에는 사망 보장이나 뭐 이것저것 다 들어있고 나중에 연금 전환까지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잘 가입된 건지 안수현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목소리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예, 전화 잘 예쁘게 하려고.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이 보험이 이제 보장도 되고 나중에 연금 전환도 된다고 얘기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혹시 뭐 아시는 분한테 가입하신 건가요? 예. 아, 그러시고요. 이 보장이 만약 나중에 연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나중에 이제 그 사망 보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 연금 전환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남편분 나이가 지금 보시니까 45세 정도 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 나중에 연금을 전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예. 한 20년 이상의 그 시간이 흘러야지만 연금 전환을 필요성을 느끼실 텐데, 네네. 내용을 보니까 그 구성하는 게 만약 연금 전환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예. 그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투자하는 그 퍼센트를 좀 늘리셨어야 되는데 채권형이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연금 전환의 목적이 있었다면 채권의 비율을 좀 약간 줄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 보장을 제가 보험료 측면하고 보장성 측면 이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작년에 가입하셨네요. 한 1년 정도 가입하셨는데 총 그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20만 5,488원입니다. 20년 예. 동안에 동안에 이 돈을 납입하시는 그 보험료가 제가 합계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금액이 총 4,931만 7,120원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이 돈을 납입을 하시고 그 보장을 받으시는 보장 내용은요. 네. 혹시나 배우자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시거나 아파서 사망을 하시면 5천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네. 살아계실 때 혹시나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2대 혈관 질환이 걸리시면 2천만 원 각각 보장 받으시고 암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은 일반암이 1,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유사암이나 전립선암 이외의 암이 1,2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는데 네네. 사실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아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예. 근데 지금 금액적인 면에서 보시면 이 중에 45,000만 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시청자님께서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한 16만 원 돈? 15만 원 돈이에요. 145,600원인데 이 네네.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시면 네. 3,5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고 혹시나 갑자기 사망하시면 5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신보험이라는 사망보장금은요. 네네. 내가 내는 돈 대비해서 50%를 더 넘는 보험료라면 그거는 네.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보장받고자 3,5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종신보험으로서는 좋은 보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밑에 보시면 교보 CI 납입 면제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납입 중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할 경우에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특약인데요. 예, 예. 이런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또 한 예. 15,000원이 넘는 돈을 또 매달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품 자체에 이 보험 자체에 기능이 있는 예. 게 아니고 이 예. 납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 15,000원이란 돈을 또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험은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예. 보험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장적인 내용을 보시면 예. 요즘 많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네. 남편분이 갖고 계시는 이 보험은 예. 발생 확률이 한 10% 되는 뇌출혈을 보장하는 겁니다. 만약 머리에 꽈리라든지 이렇게 막혀서 됐을 때는 보장이 불가하고요. 네. 혈관이 막혀서 터졌을 경우, 뇌출혈일 경우에만 보장받는 뇌출혈 진단금이고요. 심장 네. 같은 경우도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협심증이 오면 보장받을 수가 없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심근 근육이 괴사를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진단금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내가 받을 확률이 적으면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남편분이 50 전이신데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금 같은 진단금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4,900만 원이라는 돈은 이 보장이 쭉 20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가 아니고요. 이 중간에 보시면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같은 이런 진단금이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은 15년 갱신, 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또한 15년 갱신이고요. 자주 발생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경우는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59세, 74세 때 보험료를 또 올라서 다시 내셔야 되는 거고요.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경우는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서 다 계속 이 보장을 받으실 동안은 계속 올려진 금액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보장은 정리하시는 게 의견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보장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성을 해봤는데요. 아직 남편분이 젊으시기 때문에 사망도 필요하시잖아요. 자녀분은 있으시죠? 자녀분이 아직 결혼하신 건 아니시죠? 네네. 예, 그러시면 어차피 젊기 때문에 일단 사망에 대한 보장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살아 있을 때 혹시나 다치거나 아팠을 때 이런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 필요하신데 암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대부분의 평균 치료비가 3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일반암으로 준비하시고요. 사실 암도 암이지만 요즘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당뇨 이런 혈관 질환들이 많이 약을 드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이란 허혈성 이런 100% 보장되는 진단금 2천만 원씩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가 혈관에 꽈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는 약물로만 치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수술을 통해서 시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한 번 할 때마다 뭐 수술비 받을 수 있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2천만 원씩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가 넘고 하시면 이제 그 남성 관계 그 특정 비뇨기 쪽으로 고장 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비뇨기 쪽 수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또 준비하실 예. 수가 있고 예. 사람이 살면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암과 함께하는 생활이 있지만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휴유 장애를 남길 수가 있는데요. 예. 혈관 질환 같은 경우 이제 대동맥이 막히거나 이럴 때 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혈관으로 가는 혈관이 아예 막혀서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수술 이런 수술비를 3천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 또 심장에 판막에 무리가 생겨서 수술할 경우 3천만 원 그리고 다치거나 아팠을 때 수술하는 수술 이런 그리고 우리가 뼈에 금만 가도 골절이 되잖아요. 이런 네네. 그 골고루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 보험 하나는 기본적으로 기둥이 되는 보험을 20년, 30년 납에 평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거를 한 10만 원 정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여력이 되신다면 이런 기본적인 거 이외에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좀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으시면 좋으실 텐데요. 노화에 따라서 받을 수술이 있고 내가 살면서 음식이나 아니면 내 생활에 따라서 용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항문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치과 쪽이든 이렇게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준비하시는데 그 5대 기관이라는 거는 사실 뇌하고 심장, 간, 폐, 신장입니다. 이 주요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복적으로 수술비 받으시는데 2천만 원. 그리고 주요 질병, 고혈압, 당뇨 뭐 이런 혈관 질환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술 받으시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손해보험도 좋고 생명보도 좋다.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에서는 생명보험 약관을 갖고 있는 1호종 수술비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되는 진단금과 수술비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생활이나 아니면 노화에 따른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거를 한 6만 원대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자녀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종신보험도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거는 5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시는데 가장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5천만 원은 큰 돈은 아닙니다. 적어도 1억 정도는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40세가 넘은 나이에 1억을 보장받으려면 얼마 정도가 납입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보통 뭐 30만 원 정도의 납입을 하셔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요즘은 체감형 종신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1억 보장 받으시고요. 그리고 80세까지 그 나머지 반, 5천 정도 받으시고,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자녀분이 이제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때 정도에는 내가 언제 사망하든 내 장례비조로 1천만 원 정도 보장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험료가 한 85,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20년 동안 납입하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네. 한 2,052만 원입니다. 그러면 2,052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내가 70세까지는 1억을 보장을 받고 그리고 80세 이후에 내가 장례비조로 1,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그러면 거의 2천만 원 내고 1,000만 원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란 적은 돈으로 1억을 보장을 70세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가성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낸 돈에 대비해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가성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만약 시청자님께서 이 세 가지 보장 얘기 들어보시고 선생님 그 시청자님의 그 형편에 맞게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에 맞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지금 갖고 계신 보장보다는 그래도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예.
정확하게 네. 다시 한번 네네. 이렇게 지금 전화로 해서 네네. 네, 이해는 가는데 한번 이렇게 인쇄물이나 이런 걸 보고서 다시 한번 천천히 검토해보고 싶네요. 네, 시청자님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우리 네, 시청자님 남편 증권이었나 봐요. 자, 바로 네. 작년에 가입하신 교보, 변액, 종신보험 여러 가지로 분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요. 네. 자,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를 해야지 우리 남편분께서 쉽게 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 범위 훨씬 넓게 하고 비갱신의 무해지 보험 추천을 드렸고요. 거기에다가 네. 여력이 되시면 뭐 수술비 부분까지 추가를 해가시면 되겠고, 이 종신보험의 기능이 좀 필요로 하시다면은 최근에 뭐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보장이 나눠져 있어서 좀 유리한 종신보험이 있거든요.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바로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734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45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에게 보험 점검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보험을 비갱신으로 변경하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월 보험료가 더 많아지지 않나요? 지금도 보험료가 약간 부담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김성훈 전문가님,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갱신형이라서 바꿔야 하나 마나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갱신형은 무조건 나쁘고 비갱신형은 무조건 좋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어떻게 담보가 구성이 돼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가 만약 보험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내보험 발효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유지예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한계가 예를 들어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적어서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 많다라고 하면 많이 준비하면 좋겠죠. 그런데 갱신하고 비갱신전의 차이는 보험료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신 일단 내가 경제활동하는 기간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비갱신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보험이 경제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갱신형도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상품을 고르실 때요. 이제 요새는 이런 갱신형도 많이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상품을 고르실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갱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기간 갱신이 만료가 되면 돈을 인상이 돼서 갱신형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세나 100세 만기 10년 갱신형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10년마다 계속 오르는데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중에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이라든가 뭐 3대 질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또는 50% 이상 질병 후유장애, 그러니까 후유장애 이렇게 어떠한 납입 면제 조건에 걸리면 일단 차후에 대한 납입은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차이는 비갱신형은 어쨌든 간에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만 내고 그다음에 안 내니까 하는데 갱신형은 계속해서 내는데 갱신형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는 내가 만약 갱신 기간 동안만 납입 면제가 되고 새롭게 갱신할 때는 또 내야 되는데 요새 나오는 보험은 그런 게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갱신인데 내가 만약에 납입 면제 기능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100세까지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 갱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실 때 그냥 갱신형, 비갱신형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갱신형도 어떠한 조건인가를 좀 세밀하게 살펴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네, 갱신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바꾸기 전에 연락 주신 건 참 잘하셨고요. 이 보험은 무엇보다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증권 보내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235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필요한 보험이 있나요?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안수연 전문가님, 지금 딱 휴가 많이 가시는 때잖아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휴가하면은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뭐 갑자기
불의의 그 상해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동 중이면 반드시 뭐 운전을 많이 하시겠죠. 그럼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나 이제 운전, 타인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내 집이 빕니다. 그러면 혹시나 도둑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도난에 대한 혹시나 내가 금덩어리가 많은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명기하셔가지고 주택 화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별로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게 많이 안 나서 준비를 많이 안 하시는데 막상 지진이 나는 이후에는 내가 지진담보를 준비하려고 해도 늦습니다. 예. 우리 아직 요즘은 전체적으로 세계가 이제 집안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화재를 통해서 지진담보도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주택 화재 보험 이 두 가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휴가철에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상해 보험과 운전자 보험 그리고 이 주택 화재 보험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한 보장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플랜 119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